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참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몸의 이곳저곳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곤 합니다. 무릎이 시리기도 하고 눈이 침침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시니어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1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치매입니다. 암보다도 무섭다는 이 병. 이름만 들어도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고 나도 혹시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치매가 두렵다고 말씀하시면서 혹시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에휴, 걸리면 끝이지 뭐, 혹은 내 팔자지, 라며 손을 놓고 계신 건 아닐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희망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치매는 더 이상 극복 불가능한 불치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설령 찾아온다 하더라도 지혜롭게 같이 갈 수 있는 관리 가능한 질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총 50분 동안 아주 깊이 있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짧은 단편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뇌 근육 강화법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특히 허벅지 근육 1cm가 노후에 수억 원의 가치가 있다. 는 말의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 같은 유명인들도 실천했던 뇌 보호 전략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상세히 짚어드릴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치매 예방의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루틴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저와 함께 뇌 건강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인지예비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생소하시죠?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몸의 근력과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력을 키워놓으면 빙판길에서 살짝 미끄러져도 뼈가 부러지지 않고 금방 일어설 수 있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의 회로를 탄탄하고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뇌세포 일부가 망가지더라도 다른 회로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예비능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뇌 사진을 찍어보면 분명히 알츠하이머 병변이 가득한 환자입니다. 의사들은 이 정도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야 정상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죠. 그런데 정작 그분은 병원 밖에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손주들과 즐겁게 대화하며 너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반면 똑같은 뇌 상태인데 어떤 분은 가족도 못 알아보고 병상에 누워 계시기도 하죠. 이 엄청난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인지예비능의 차이입니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나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태영 변호사님 사례를 볼까요? 이분들은 80대 중반에 알츠하이머임을 공식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사회활동 활발히 한 분들도 치매에 걸리는데 나 같은 보통 사람이 노력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이분들이 만약 젊어서부터 뇌를 자극하는 인지예비능 활동을 하지 않으셨다면 85세가 아니라 훨씬 이른 60대나 70대에 이미 치매가 발병했을 것입니다. 즉, 인지예비능이 발병 시기를 늦추고 삶의 질을 끝까지 유지하게 해준 보호막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법 같은 인지예비능,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사회활동입니다. 여러분, 혼자 집에 처박혀서 텔레비전만 보시는 게 외에는 독약과 같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오늘 점심 메뉴는 뭐가 좋았는지, 요즘 손주는 얼마나 컸는지 담소를 나누는 것 자체가 고도의 뇌 활동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뜻을 이해하고 내 생각을 정리해서 대답하는 과정에서 우리 뇌의 신경망은 미친 듯이 연결을 강화합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혹시 마트 계산원분께 건넨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전부라면
오늘 저녁엔 꼭 지인에게 전화를 한 통 걸어보세요. 잘 지내니? 라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뇌회로 하나를 더 만드는 소중한 자극이 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생각 없는 반복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집안일, 기계적으로 하는 청소나 설거지, 몸은 움직이고 있지만 뇌는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방법을 조금 바꿔보세요. 평소 쓰지 않던 손으로 닦아본다거나 청소 순서를 거꾸로 해보는 겁니다. 익숙한 것을 낯설게 대하는 것, 그것이 뇌를 깨우는 인지 예비능 강화의 핵심입니다. 금융감독원과 연구기관들의 발표에 따르면 인지 예비능이 높은 시니어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매 발병 이후에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기간이 평균 5년 이상 길다고 합니다. 5년이라는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의지대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그 5년을 지금 여러분의 대화와 활동으로 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들면 돈보다 근육이 재산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허벅지 근육은 노년 건강의 척도라고 불리는데요. 단순히 잘 걷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허벅지 두께가 뇌의 크기와 직결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허벅지 둘레 1cm를 늘리면 나중에 노인이 되어서 수억 원을 버는 것과 같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할 때, 특히 큰 근육인 허벅지 근육을 사용할 때 우리 몸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신비한 물질들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리신, 아이리신이라는 신경 영양인자입니다. 이 물질은 근육에서 만들어지지만 혈관을 타고 뇌로 전달됩니다. 뇌로 들어간 이리신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세포들이 더 많은 가지를 뻗어 서로 단단하게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즉, 다리 운동을 하는데 뇌가 젊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BDNF라고 불리는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뇌를 위한 천연 비료라고 부릅니다. 식물에 비료를 주면 쑥쑥 자라듯 BDNF가 풍부하면 뇌의 신경 가소성이 높아져서 새로운 정보를 더 잘 받아들이고 기억력 감퇴를 막아줍니다. 이 천연 비료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근육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무릎이 아파서 헬스장 근처에도 못 가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거창한 기구를 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집에서 TV를 보시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벽에 등을 기대고 살짝 앉았다 일어나는 벽 스쿼트나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발목을 몸쪽으로 당긴 채 10초간 버티는 동작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은 자극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하루에 1시간 몰아서 하고 사흘을 눕는 것보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5분씩 꾸준히 하는 것이 뇌 건강에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근육에서 나오는 이 호르몬들은 우리가 움직이는 그 순간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내 허벅지는 뇌로 가는 보약 창고다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씩만 움직여 보세요. 그 노력이 쌓여 10년 뒤 여러분의 기억력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근력 운동이 뇌의 힘을 키우는 것이라면 유산소 운동은 뇌의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우리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기관입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면 필연적으로 찌꺼기가 남는데 이것을 활성산소라고 부릅니다. 이 활성산소가 뇌에 쌓이면 뇌세포를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켜 결국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류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마치 꽉 막힌 하수구에 시원한 물줄기를 쏘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뇌 구석구석 전달되면서 쌓여있던 활성산소와 노폐물을 씻어내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걷기만으로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수치가 낮아지는데 이는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얼마나 걸어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땀이 살짝 나고 숨이 조금 찰 정도의 속도를 권장하지만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 버스 정류장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그냥 걷지 마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인지 예비능 기억하시죠? 걷기를 하면서 주변 풍경을 관찰하고 오늘 저녁 메뉴를 고민하거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걸어보세요. 특히 추천드리는 것은 자연 속에서 걷기입니다. 흙길을 밟고 나무 냄새를 맡으며 걷는 행위는 오감을 자극합니다. 이 오감 자극은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활성화시켜 운동 효과를 2배, 3배로 높여줍니다. 혼자 걷는 것보다 마음 맞는 친구와 함께 걸으며 웃고 떠드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뇌가 가장 행복하게 청소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이제 배워봐야 뭐해. 금방 까먹는데 라는 말씀 자주 하시죠? 하지만 뇌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색다른 자극을 받을 때 나이와 상관없이 뇌세포 사이의 연결망인 시냅스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강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우리 뇌 속에 수많은 길이 있다고 말이죠. 오랫동안 다닌 길은 넓고 편안하지만 그 길만 계속 다니면 뇌는 게을러집니다. 그런데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 단어를 외우거나 심지어 가보지 않은 길로 산책을 가면 뇌 안에는 새로운 길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좁은 오솔길 같겠지만 반복할수록 이 길은 고속도로처럼 넓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가 와도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기존의 길이 망가져도 새로 뚫어놓은 길로 정보가 이동하면 되기 때문이죠. 제가 연구실에서 치매 유전자를 가진 쥐들을 실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진 쥐들에게 특정 자극을 주고 새로운 환경에서 놀게 했더니 놀랍게도 뇌 안의 병변이 줄어들고 인지 능력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쥐도 가능한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은 얼마나 더 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배우면 좋을까요? 정답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스트레스 받으며 공부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제 주변에는 은퇴 후 합창단에 들어가 노래를 배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악보를 외우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화음을 맞추는 과정은 뇌 전체를 사용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피아노를 배우고 싶으셨나요? 지금이 적기입니다. 서툰 솜씨로 건반을 두드리는 그 순간 여러분의 신경세포는 10개, 100개의 새로운 가지를 치며 살아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뇌는 엄청난 활동을 하며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노폐물 중에는 치매의 주범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찌꺼기들은 언제 청소될까요? 바로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입니다. 자는 동안 뇌척수액이 뇌 구석구석을 흐르며 이 독소들을 씻어내는데 이것을 뇌의 글림파틱 시스템, 글림패틱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적어도 하루에 6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잠의 질입니다. 뇌가 완전히 이완되어 깊은 단계의 수면에 진입해야 청소기가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잠을 설친 다음날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밤새 뇌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쓰레기가 그대로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질 좋은 잠을 위한 습관.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자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켜 아직 낮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둘째, 주변을 최대한 깜깜하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멜라토닌이라는 잠 호르몬은 빛에 매우 민감합니다. 셋째, 낮 동안 햇볕을 쬐며 30분만 걸으세요. 낮에 받은 햇빛이 밤에 천연 수면제로 변해 여러분을 깊은 잠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저 또한 아무리 바빠도 수면 패턴만큼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이 뇌의 리듬을 안정시키기 때문이죠. 오늘 밤 여러분의 뇌가 시원하게 청소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은 거실에 두시고 편안한 베개에 머리를 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치매는 환자 본인만큼이나 곁을 지키는 가족들에게도 큰 시련입니다. 내가 알던 우리 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해버린 모습에 가족들은 당황하고 상처받기 일쑤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이 화를 내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은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뇌라는 기계의 고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과거의 모습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 왜 이러실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보호자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합니다. 그러면 얼굴에 안 좋은 표정이 드러나고 비록 인지 기능은 떨어졌을지라도 감정은 살아있는 환자분은 그 부정적인 기운을 그대로 느낍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더 불안해하며 이상 행동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제는 환자분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어린아이처럼 대해보세요. 어르신의 기억이 10살 시절에 멈춰 있다면 10살 아이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어머니, 그때 참 재밌으셨겠네요. 라며 맞장 붙여주는 한마디가 100마디 잔소리보다 뇌 안정에 효과적입니다. 옛날 기억은 잠시 접어두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새로운 인격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즐겁게 보낼지만 생각하세요. 그것이 환자와 보호자 모두가 살 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치매를 예방하는 인지 예비능부터 허벅지 근육의 중요성, 그리고 마음가짐까지 긴 여행을 함께 해왔습니다.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는 건강 자산을 쌓으신 겁니다. 치매는 더 이상 숨겨야 할 부끄러운 병도, 손 놓고 기다려야 할 저주도 아닙니다. 우리의 사회적 활동, 꾸준한 걷기,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정이 모인다면 충분히 관리하며 함께 갈 수 있는 질병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사회가 함께 돕고 있으며 여러분 곁에는 정서적으로 지지해줄 가족과 이웃이 있습니다. 오늘이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라는 말이 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당장 가까운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거나 거실에서 뒤꿈치 들기 운동 10번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뇌는 그 작은 노력을 절대 잊지 않고 건강한 기억력이라는 선물로 보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희망의 소식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